당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지금부터 네덜란드 베겔 누케이드 경기장 현지에서 보내드리는 베겔 월드컵 큐라운드 경기, 대한민국의 이충복 선수의 경기를 허혜룡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가 이제 김준태 선수와 강재인 선수의 경기, 이제 강재인 선수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 이충복 선수가 그리스의 콘스탄티노스 코코리스 선수와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자, 큐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 되겠고요. 이충복 선수는 이 큐라운드 첫 경기에서 차명종 선수를 상대로 첫 경기 37대 45 패하면서 두 번째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충복 선수와 차명종 선수 아쉽게도 지금 예선 라운드에서 만나서 첫 번째 경기를 했는데, 이충복 선수가 좋은 경기를 펼치고도 차명종 선수가 1.90라는 높은 에버리지로 승리를 거두었죠. 다만 이충복 선수도 에버리지가 1.76이었기 때문에 하이런드 12개를 뽑아냈었고요. 이번 경기에 또 승리를 한다면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 2위 중에 상위 라운드의 참가자들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좋은 성적으로 승리를 거두면 다음 라운드 진출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Er komen nog 4 landgenoten vandaag aan zet. En alle 4 hebben ze kans om het hoofdtoernooi te bereiken. Want ze hebben alle 4 hun eerste wedstrijd gewonnen. Maar dan moet u nog even wachten, want die komen pas na deze ronde. De wedstrijd gaat weer over 40 caramols. De shotklok is 40 seconden en automatisch gaan er 2 time-outs in als de tijd verstreken is. Ik stel de spelers heel graag aan u voor. Op tafel 7 spelen de Colombiaan José Juan Garcia tegen de man uit Egypte, Raid 이번 Nadi. 시간대에도 6테이블에서 경기가 Op tafel 펼쳐지겠습니다. 6 de Belg Peter Keulemans tegen de man uit Denemarken, Dion Nelin. 현재 이충복 선수가 이제 코코리스 En 선수와 op tafel 경기를 4 펼치고요. 서창훈 de 선수, Zweed Michael Nielsen tegen de Portugees José Miguel Soares. Op tafel 3 Chang Hoon Seo tegen de Belg Roland Fortom. 네, 지금 서창훈 선수가 또 포톰 선수와 Op tafel 2 de man uit Turkije Lufti Sinet tegen de Duitse Ronnie Lindeman. 하고 있습니다. En op tafel 1 de tv-tafel, daar kunt u nu ook naar kijken. De Griek Konstantinos Kokoris tegen de Koreaan Chun Bok Lee. 그리고 이충복 선수와 Spelers en arbiters klaar, ik zeg 소개가 Bill 됐습니다. Jartema. 자, 이제 모든 테이블에서 일제히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세계 랭킹 23위 선수, 콘스탄티노스 코코리스는 89위에 현재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세계 랭킹으로 보나 실력면에서 이충복 선수가 더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콘스탄티노스 코코리 선수도 월드컵에 꾸준히 출전하면서 최고의 기록이 16강에 오르고 항상 Q 라운드 정도는 항상 올라가는 실력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충복 선수는 올해 월드컵 성적을 살펴보면 Q라운드에서 떨어진 적은 시즌 첫 월드컵이었던 앙카라밖에 없어요. 베가스에서는 16강에도 갔었고, 호치민과 서울 월드컵에서도 Q라운드에서 시작을 해서 32강 본선 리그까지는 진출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오호, 네. 예. 초구가 오, 야, 행운의 네. 득점도 나오질 않는군요. 이충복 선수는 대한민국에서 당구를 제일 잘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지금 병평에 나와 있는데, 월드컵에 커리어가 없는데 아직까지 커리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3이라는 성적은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입상 이상 그리고 우승 정도의 성적을 한번 거둘 만한 실력자인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당구를 잘 치는 모든 선수들이 한 대여섯 명의 선수들이 다 월드컵 우승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이충복 선수만 월드컵 우승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좀 한 번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코리스 선수도 첫 출발 공타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 앙카라 이번 시즌 첫 대회 이후에 오늘 이번 베겔 월드컵에 모처럼 만에 월드컵에 출전을 하고 있는 코코리스 선수고요. 현실적으로 뭐 50위권 이내 그리고 14위권 이내 시드를 부여받지 못한 선수들이 1년에 한 7번 열리는 모든 월드컵을 참여하기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네. 이충복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같은 조에 같은 나라 선수들이 이제 2명 이상 편성이 되게 되면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는 먼저 경기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 서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제 경기 내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자국 선수들끼리 먼저 경기를 하고 타국 선수가 경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충복 선수가 원래는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 됐을 텐데 네. 앞서 차명종 선수와 먼저 경기를 치렀고 또 좋은 경기력을 두 선수가 모두 보여준 끝에 차명종 선수가 먼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 서울 월드컵에서 이충복 선수가 야스퍼스 선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장면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거의 뭐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네. 뭐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인터블고 그랑프리에서도 야스퍼스가 패한 3경기 중에 한 경기가 아마 이충복 선수와의 경기였거든요. 네. 인터블 경기에서 패자조로 올라가서 패자조에서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줬죠. 네. 순식간에 4득점을 몰아치고 있는 이충복 선수고요. 자, 지금은 세워치기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두께의 여유를 좀 가져도 키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두께 여유를 가지고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두껍게 네. 맞고 말았군요. 넉 점을 기록합니다. 좀 상단의 당점을 조금 더 살려서 내공이 밀림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약간은 방심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득점으로 먼저 득점을 하고 있는 이충복 선수고요. 자,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매우 두꺼운 두께로 공략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길게 빠졌네요. 그러니까 코코리스 선수 기록을 살펴보니까 2004년부터 이제 월드컵에 참가를 했어요. 네. 당구 선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고 꾸준히 월드컵에 출전은 했습니다만 본인의 대륙에서 주로 이제 월드컵에 참가를 했던 선수죠. 네. 이충복 선수 역시 또 한동안 월드컵을 쉬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한동안 쉬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월드컵 다시 이제 참가를 하겠다고 국내 대회에서 일단 성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국제대회 욕심을 가지고 한 1년째 이제 꾸준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전이 짧게 빗나가면서 다시 공격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충복 선수는 지금 1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조 2위에서 이제 좋은 에버리지를 노려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이 약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운딩을 노렸는데 단축에 맞질 않았죠. 공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로 이제 나올 만한 이제 공간이 나오지 않고요. 일목적공을 먼저 좀 보내놓고 내 공은 약간은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 각도인데요. 조금 강했군요.
아직 코코리스 선수의 득점은 나오질 않았고요. 이제 네 번째 이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얇은 두께로 짧게 공격을 시도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예, 대전 안으로 돌리 길게 형성돼야 되는 공인데요. 라인이 어중간해요. 예. 목적성이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친 건데 이렇게 된 건지 완전히 짧게 노린 건지 애매합니다, 상황이. 최근에 이충복 선수는 대회 때마다 명경기를 한 번씩 연출을 합니다. 네. 지난 야스퍼스 선수와도 그렇고 제 기억엔 또 허정환 선수와도 참 명승부가 기억이 나거든요. 베트남에서. 자, 지금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충복 선수의 경기 스타일은 뭐 수비적이진 않아요. 약간은 공격적이고 어떠한 공이 서도 본인이 이제 컨디션만 되면 다 맞춰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하게 경기를 못하고 지는 경우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대신 경기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본인이 엄청나게 잘 쳤는데 상대가 이제 그보다 더 잘 쳐서 지는 경우들이 좀 자주 생기죠. 네. 자, 더블 쿠션 들어가죠. 장에서 장으로 연결되는 더블 쿠션. 부족했어요.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이충복 선수의 6번째 이닝입니다. 부드러운 타구감으로 조금만 거칠게 들어가면 내공이 이제 길게 뻗어나가는 방식이라서 최대한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구사했습니다. 네. 저런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갖추기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의 수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족구의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도 어느 정도 쓰면서도 내공이 이제 부드러워질 수 있는 좋은 스트로크죠. 안으로 돌리기 길게 마지막까지 늘어져 줍니다. 연속 득점. 공이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옆돌리기 득점 자체는 무난한데 이제 일목적공의 이제 최종 목적성을 최대한 집중을 하는 공이죠. 목적공을 오른쪽 하단 코너에 갖다 놨겠다는 의지로 보였고요. 자, 그러나 네. 내공이 짧아지는군요. 일목적공의 힘 조절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공의 최종적인 회전력이 줄어들면서 짧게 빠져버리는 상황이었죠. 참 포지션 플레이를 안 할 수도 없고. 최고의 선수들이 빠지는 방식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득점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득점되지 않았을 때 내공이 뭐 저렇게 느리게 들어가면 힘이 빠져서 짧아진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일목적공이 이제 목적성을 강하게 가지다 보면 아차에서 내공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한 번씩 생기는 거죠. 자, 완전히 길게 들어갑니다. 공이 밀리면서 여전히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콘스탄티노스 코코리스입니다.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보기에 득점이 어렵지 전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이제 최상위급 클래스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이 요구가 됩니다.
차라리 가끔 보면 공의 배치가 어려울 때 조금 더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오로지 득점만 집중하면 되는데 정말 누가 보다 쉬운 공에서는 일목적공의 컨트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다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득점과 함께 지금은 안으로 돌리기 짧게 갑니다. 네, 속도가 약간 방금은 뭐 속도가 너무 느렸다 빨랐다 이럴 때보다 애초에 가게 형성이 되질 못했어요. 네. 속도가 느리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 3쿠션에서 옆으로 튕겨주는 경향이 더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느리면서 분리가 되지 못했죠. 이충복 선수는 뭐 꾸준히 지금 득점을 만들고는 있는 상황. 아직 코코리스가 시합을 제대로 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충복 선수가 지금 좋은 기회를 주지 않고 있죠. 스스로 풀어내서 이렇게 리버스 각도 초이스 자체는 좋았으나 두 쿠션까지 너무 짧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김행직 선수가 이 공 참 잘 치거든요. 김행직 선수 잘 치죠. 네. 김행직 선수가 못 치는 공 찾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여전히 득점 없이 7연속 공타로 출발하고 있는 코코리스입니다. 자, 피켓 치기 짧아지기 쉽지 않은 각도입니다. 최대한 회전력을 살려서 감만 넣었는데요. 일단 자, 충분히 짧아지기는 하는데 자, 힘이 구름성이 있나요? 안 나와요. 힘이 네. 있나요? 오! 와. 야, 테이블 잘 미끄러지네요. 네. 이충복 선수가 손을 들어서 이 인사를 표현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쳤지만 본인도 이제 오지 않을 줄 알았던 겁니다. 지금. 테이블의 구름성이 상당한데요. 네. 이 정도 속도에 거의 안 온다고 지금 판단을 되는 속도인데 이 선수는 본능적으로 공이 오는 거리를 이제 거의 다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 테이블의 환경이 구름성이 매우 뛰어난 겁니다. 자, 다만 지금 같은 공에서 이제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지금 아직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를 그냥 초반에 따돌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아직 이충복 선수 본인이 원하는 경기력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빨간 공 바운딩으로 단장장으로 한 번 더 오겠다는 거죠. 여기서 올라오지를 못하면서 다시 득점 실패. 완전히 뭔가 좀 이제 침묵에 빠져버린 코코리스 선수가 됐고요. 선수들 레벨에서 이렇게 공타가 길어지면 갑갑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큰 시합에서 경기 초반에 이렇게 점수차가 벌어지면 마음이 이제 조금 흔들릴 수가 있죠. 네. 당구가 참 오묘합니다. 몸, 머리, 마음 이 삼위일체가 지금 모두 다 잘 돼야 되는 스포츠라서 하나가 흐트러지면 잘 되지가 않죠. 얼마 전에 이제 전국 대회에서 김준태 선수가 40대 1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김현석 해설위원이 상대 선수였는데 네, 전국체전이었죠. 네. 참 그런 경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0점 아닌 게 다행이죠. 좋아요. 이 선수들은 상대를 뭐 동호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0점 상대가 하나도 못 치고 득점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좀 자주 있는데 네네. 그렇지만 본인이 1점도 못 치고 저번 경우는 가진 선수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경험을. 그럼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선수들끼리 연습을 할 때 갑자기 한 선수가 뭐 4이닝 만에 경기를 끝낸다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4이닝이 끝내도 보통은 상대가 한 1점 정도는 그렇죠. 기록을 합니다. 넓게 옆으로 퍼뜨리면서 이제 서서히 원하는 코스 공략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정교한 컨트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많이 밀렸어요. 네. 서서 올라가면서 4득점. 보통 선수들은 뭐 치자마자 0.1cm만 빗나가도 바로 느끼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알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본인 선수들이 원하는 이 1족구를 맞추고 원쿠션까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바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내일 출전할 톰 랭커들 가운데 네. 야스퍼스라든지 네. 자네티 선수 같은 이런 분들은 알면서도 끝까지 이제 들어가라 이런 제스처를 하잖아요. 네. 브롬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 다이렉트로 노릴 만한 공인데요. 부드럽게 회전을 많이 써서 완전히 포쿠션으로 노렸네요. 자, 드디어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첫 득점이 이제 나왔다 뿐이지 간격 자체가 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완전히 짧게 구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리버스 엔드로 노릴지 완전히 짧게 노릴지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짧게 봤어요. 예. 보통은 저렇게 완전히 짧게 리버스 엔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두께를 조금 더 써도 되는 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가는 게 좋죠. 예, 리버스 엔드로 노리게 되면 더 얇아야 되는데 굳이 더 얇은 두께로 이제 공략을 할 이유가 없죠. 멀찌감치 돌아서 오는 공 3연속 득점을 향해 떨어집니다. 코리스 선수의 스트로크나 뭐 여러 가지 보면 뭐 단점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그냥 끝날 선수는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예. 그리스도 당구 잘 치는 선수가 참 많아요. 네. 이번에 뭐 주니어 선수로서 그리스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셀레베탄스란 어린 주니어 선수가 높은 에버리지로 터키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죠. 선수층이 유럽의 각국의 나라다 보면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선수층이 작거든요. 그렇지만 선수들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 완전한 이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고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죠. 예. 각국의 당구 문화 자체도 천편일률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떤 나라에서는 좀 게임적인 요소가 많고 어떤 나라에서는 스포츠적인 요소가 많고 다양하죠. 연속 득점이 순식간에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이런 10점짜리를 두 번을 치더라도 에버리지 1.0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 예. 하이런이 5개가 안 나오더라도 거의 뭐 2, 3점대 에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게 또 당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클래스의 선수들은 한 1점 중반 정도의 평균 그랜드 에버리지를 가진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은 사입장 경기를 하다 보면 한 경기 중에 한 번 정도는 10점을 항상 때립니다.
연속 7점째. 세계 랭킹 89위의 콘스탄티노스 코코리스 선수가 9이닝 만에 첫 득점, 그리고 하이런 이닝. 오. 야, 가마치기로 야. 좋은 공략이었는데요. 좋은 스트로크를 가진 선수예요. 조금 더 거칠지 않고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공을 치는 속도로 내 공을 저렇게 이제 라운드를 크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제어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다시 세워치기입니다. 네, 여기서 서서 돌아 나갑니다. 이충복 선수는 일단은 이 경기를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 그래야 내일 경기에 희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코리 선수와 지금 차민 선수가 아직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의 지금 이제 최종 성적을 전혀 가늠할 수 없어요. 코코리 선수가 이제 약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하기는 아직 섣부릅니다. 전혀. 다이렉트로 노렸는데 예. 네, 부족했습니다. 자, 12대7. 자, 비켜치기. 득점. 노란 공이 조금만 더 올라와주면 매우 좋은데요. 저런 비껴치기 사실은 이 기본적이고 한 게임 중에 항상 만나는 공입니다. 네. 사육전 경기를 하게 되면 도저히 쓰지 않을 수 없는 경기거든요. 일목적 공을 컨트롤할 때 코너 쪽으로 컨트롤이 도저히 될 수 없다 생각하면 조금 시원하게 쳐서 노란 공을 다시 중앙으로 올리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선수들이. 안 맞아요. 네. 지금도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테이블 쿠션에서의 반응들이 조금씩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충복 선수의 스트로크는 완전 탑플레이 선수 중에 완연하게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죠. 백스윙의 탑에서 멈췄다 나가는 리듬을 가진 선수인데요. 이충복 선수의 스트로크의 장점은 정확성이죠. 정확성과 속도의 조절.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저래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나가는 선수들은 조금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예. 내 공의 부드러움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팔을 푸는 것에 이충복 선수는 큰 주안점을 가지고 스트로크를 하죠. 부드럽게 나가야 돼요. 칠 7득점 이닝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공타 이닝이 많은 코코리스입니다. 자, 또 더블 쿠션 들어가죠. 장장단으로 움직이는 더블 쿠션. 자, 충분히 내려갔죠?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공입니다. 세이프티 플레이에서 본인이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자주 만나는 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습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공들은 뭐 회전을 얼만큼 줘야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계산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내 공의 흐름을 이제 끌리면서 투쿠션까지 진행을 하는지 밀리면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3에 이제 에서 4로 연결되는 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정말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끌어주면서 바깥 돌리기 득점. 맞는 모습까지 괜찮았는데요.
일목적공을 먼저 보내고 내공은 한 템포 늦게 가게 만드는 기술이었죠. 이충복 선수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이제 나 이제 몸이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합니다만 네. 이런 스트로크를 보면 아직 그래도 이충복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공 하나하나를 다루는 기술은 뭐 언제나 항상 최고죠. 그렇다면 예. 이제 이충 선수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여러 가지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 본인이 집중력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만큼 좀 이제 모자라게 득점이 안 되면 뭐 1년만 젊어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당구가 이제 인기가 있어질수록 주니어들이 더 많은 주니어들이 등장하고 당구의 선수 생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포쿠션 부족한데요. 네. 예, 서서 나갑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주니어들이 지금 10대, 20대 당구 선수들이 지금 당구를 연습을 하고 당구 선수가 좋은 당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보통 한 40대, 50대 당구 선수들을 보면서 저 나이까지 나도 계속 늘 수 있겠네, 천천히 가자, 이런 생각은 조금보다 할 때 하고 끝내야 됩니다. 10대, 20대 때 최정상의 기량을 만들어 놓고 예. 그걸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노력해야지 조금씩 매년 늘겠다, 이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10대, 20대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가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본인의 기량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30대 이후에 40대 이후에 기량이 는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이 공을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키스 잘 빠졌는데요. 이 공이 올라가면서 득점됩니다. 당구라는 종목의 특성이 참 선수 생명이 긴 것으로는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할 바가 안 되겠습니다만 네, 허일용 의원의 말씀처럼 점점 더 이제 선수 생명이 짧아지는 게 어쩌면 종목의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새로운 유소년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선수 생명은 이제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4대 천왕들이 4대 천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선수들이 20대 초에 벌써 클래스에 올라와 버렸어요. 예, 일찍 시작하고 그 클래스를 정말 치열한 본인의 이제 몸 컨디션 조절, 생활의 패턴의 조절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 단 한 이닝을 제외하고는 코코리스 선수 득점이 없습니다. 야, 지금 공도 빠져나가네요. 7득점 이후에 다시 4연속 공타입니다. 대전에서 지금 이제 1, 2, 3, 4 쿠션에서 도착점이 벌써 약간은 짧았습니다. 17대 7. 천천히 굴러가는 이충복 선수의 공이고요. 이 공은 득점이 됩니다. 자, 맞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맞았는데요. 일목적공이 이제 위치가 약간은 까다로워요. 그러나 뭐 모든 이 바깥 돌리기 포지션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 베테랑이거든요. 예. 네, 간발의 차이로 잘 빠져냈죠. 예. 자, 이제 전반전 한 점을 남겨두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회전을 충분히 살려서 5번 두께에 들어가죠. 이게 좁아져야죠. 네, 살짝 두꺼운 감은 있었는데요. 네, 닿지 않네요.
저런 얇은 두께는 이제 스트로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저렇게 스트로크에 나가야 됩니다. 두께가 어려울 때 사실 소심해지면 회전력이 받지 않고 내공이 오히려 분리각이 커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저렇게 자신감 있는 속도로 공략을 해야 되죠. 세워치기로 공략합니다. 길게 뻗어가면서 득점. 경기가 잘 풀리지 않네요. 조금만 더 얇게 맞아줬으면 쿠션으로 이렇게 다음 공 배치가 매우 이상적으로 잘 친 공인데 안쪽으로 맞으면서 공의 배치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은 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족구도 항상 이상하게 맞아요. 맞아요. 세워치기 이번 공 최대한 얇게 공략을 하게 되면 다득점이 가능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네, 너무 강해요. 예. 세이프티를 의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너무 강하게 쳤는데요. 지금 세이프티의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 배치가 이렇다고 해서 세이프티를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세이프티라는 거는 항상 득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지. 오로지 세이프티만을 위한 속도를 쓰게 되면 득점의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그런 방식의 당구로서는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당구는 본인이 득점을 해야지 이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득점의 확률을 최대한 키워야 됩니다. 20점 먼저 진입을 하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자, 내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 공이죠. 이건 키스를. 네. 예. 자, 키스와 함께 추가 득점은 나오질 않았고요. 전반전 15이닝 만에 끝을 내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자, 앞서가는 경기기는 합니다만 이충복 선수 스스로 좀 만족하지는 못하는 표정이에요. 네, 본인의 뭐 기량에 걸맞은 이제 에버리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네. 자, 1.333 에버리지를 전반에 보여줬던 이충복 선수고요. 콘스탄티노스 코코리스 선수가 14번의 공격에서 12번의 공타가 나오면서 0.571, 12점 차 앞서 있는 이충복 선수, 과연 후반전에는 얼만큼 에버리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선수의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네덜란드 베겔 누케이드 경기장입니다. 캐스터 한장희, 허혜룡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이 경기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이곳 현지에서도 관중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제 뭐 블롬달 선수의 모습도 경기장에서 보여질 만큼 서서히 이제 베겔 월드컵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본선 라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드권 선수들이 모두 경기장에 와서 테이블 상태를 체크하고 상대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네. 지금은 코너로 너무 바트게 돌면서 코코리스 선수가 후반 첫 이닝에서도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코코리스 선수가 공타를 이렇게 많이 한 경기도 아마 본인 경력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월드컵 평균 에버리지가 1점 중반대 3, 4 보통 경기들을 보면 한 3에서 한 5 왔다 갔다 하는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에버리지가 저조하게 나오기 쉽지 않죠. 코너 쪽으로 가볍게 돌면서 후반전 첫 이닝 득점에 성공합니다. 첫 경기에 1.761의 에버리지로 차명종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던 이충복. 조금 딱딱한 감이 있어요. 네, 이충 선수의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단점이 저런 거거든요. 네, 같은 두께를 맞췄어도 내공이 이제 속도가 힘이 줄어들면서 약간 튕겨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 옆돌리기에서 반복해서 약간 길게 빠뜨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득점으로 갑니다. 조금은 두께를 쓰면서 내공 회전력을 이용하는 게 좋은 상황인데요. 얇게 갔어요. 예, 네. 성공합니다. 조금 더 두툼하게 들어가면 네, 내공이 득점이 조금 다음 공이 배치가 좋아지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들어가게 되면 내공이 힘이 빠지지 않고 다음 공을 이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죠. 빨간 공 바깥 돌리기. 네, 키스도 문제 없이 제거를 하면서 득점합니다. 자, 넣어치기. 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넣어치기 상황이 약간만 분리각을 만들어주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점수가 한 번 나오면 그래도 중타 이상으로는 만들고 있는 코코리스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포지션을 고려할 만한 이런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득점 위주로 공격을 펼치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제 포지션을 해가면서 장타를 노리게 되는 거죠. 아직은 기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득점 위주의 공격을 계속 펼쳐야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전, 옆돌리기 대전이 들어가죠. 짧게 공략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네, 비슷하게는 만들어 봤습니다만 네.
쿠션의 반동을 이용하는 거죠. 가장 강하게 구사를 해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공을 최대한 짧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두꺼웠어요. 코코리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해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중국 선수 득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썩 그렇게 만족하는 눈치는 아니거든요. 살짝 앞쪽으로 밀리면서 공이 득점이 됐습니다. 비껴치기가 짧게 가능한 상황인데요. 짧게 떨어지면서 리버스 샌드로 득점. 최대한 얇게 들어가면서 지금 같은 상황은 오히려 길어지지 않게 노력한 상황이죠. 좀 더 도톰한 두께에서 편안하게 짧게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일목적 공이 지나치게 많이 내려와서 키스가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맞추면서 오히려 짧아지도록 노력을 한 상황입니다. 옆돌리기로 선택을 하는군요. 천천히 굴러옵니다. 짧은 쪽으로 득점됩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시원한 구질의 공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부드러운 공에서도 약간 힘이 좀 빠진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하거든요. 살짝 되돌아오기, 약간 끌어서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는 공인데요. 지금 상황 맞았나요? 네, 심판은 득점을 선언을 했는데 두 선수가 지금 안 맞았다고 이충복 선수도 코코리스 선수도 표현을 하면서 심판이 득점을 취소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공부터 동시에 거의 맞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인정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저런 상황에서 이제 친 선수가 득점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문제들이 항상 논란이 생기죠. 득점이 되려고 하면 완벽하게 득점이 되려면 넣어치기가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예. 내공의 속도가 딱 느려지고 일목적공이 먼저 튀어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일목적공과 내공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다는 것은 동시에 맞았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요. 이 와중에 코코리스 선수는 안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들을 여러 군데 찾아다닙니다. 네,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좋은 기회가 와도 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을 노리지 못하고 득점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럼 경기의 내용이 좋아지기가 힘들죠. 완전히 늘어뜨리는 공이 되면서 득점. 빨간 공을 더 내려가지 않게 잘 컨트롤을 했던 이충복 선수입니다. 재밌는 생각인데 심판이 약간 침울해진 것 같아요. 그런 오심이라기보다 판단이 조금 이렇게 될 때 심판들이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모습들을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포쿠션으로 밀고 들어가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심판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 심판분들이 조금 더 활동적인 것 같기는 해요. 대한민국의 예. 심판들이 수준이 매우 높죠. 이 당구의 심판은 공에 대해서 좀 많이 잘 알아야 돼요.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카메라로 보는 저희도 해설도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심판분들이 실력이 매우 뛰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당구라는 종목을 중계를 하면서 느끼는 건 잘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네,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이 은퇴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네. 잘하는 사람이 은퇴를 해서 뭐 해설도 하고 네. 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분야들이 많아요. 지도자가 그러니까요. 되고. 그러나 여전히 최고의 실력을 잘하는 선수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한번 끊기는군요. 상대가 강력하게 푸시를 해오지 못하면서 이런 방심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청무 선수도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속도를 높여야 되는 공에서 회전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게 되면 3에서 4로 넘어가는 가격이 길어지거든요. 네. 네, 조금 더 집중을 했더라고 하면 내 공의 횡의 회전력을 조금 더 줄이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을 건데 조금 쉽게 판단했죠. 저 정도 오차는 이제 이충복 선수의 실력에서는 큰 실수죠. 지금도 이제 이충복 선수 표정 보면 네, 만족스럽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차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렇죠. 참 내가 이런 실수는 하고 있다니 뭐 이런 네. 표정이죠. 멋진 공격 해결해냅니다. 네. 와, 꽤 넓은 공간이었는데 분리각을 충분히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하는 투뱅크는 꽤나 까다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입사가 반사각도로 치는 공이긴 한데 속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분리각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속도를 사용했을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라인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멋지게 해결해냈습니다. 이런 공을 구사하는 모습 참 좋은데요. 두께를 충분히 쓰고도 내 공이 원쿠션에서 바로 밑으로 깊숙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스트로크 자체의 품질은 매우 좋은 선수인데 완전히 뭔가 단단히 꼬였습니다. 지금. 코코리스 선수 입장에서도 오늘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버리지를 확보를 해야 다음 경기 차명총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또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지금 또 일적구를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좌측 하단 코너 쪽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조금 더 득점에 집중을 하고 있군요. 두꺼운 두께에서 내 공의 회전력을 증가를 시키는 공이기 때문에 일목적 공의 두께를 지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득점의 확률은 크고요. 3연속 득점. 자, 이후에 지금 큐를 살짝 드는 모습인데요. 공의 배치가 까다롭죠. 살짝 끄는 모습. 흰 공도 잘 비켜줬고요. 네, 이목적 공이 빅볼의 상황에서 득점을 무난하게 이뤄냈습니다. 예. 지금 공에서 이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브리지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위에서 밑으로 약간 찍어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저런 상황에서 큐 끝이 바닥에 안 닿는 게 중요합니다. 음. 네, 밑으로 완전히 꼽아버리는 게 아니라 가급적 수평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중요하죠. 특히 저런 레일 브릿지 큐를 뒤를 들 때 그리고 레일 브릿지를 할 때 브릿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회전력의 전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비껴치기로 갑니다. 길게 가는 공인데요. 틈이 있어요. 네. 틈이 있습니다. 치는 순간 아차하는 모습으로 내공의 경로를 살펴봤던 코코리스고요. 자, 역회전을 이용한 더블 쿠션 공격인데요. 리버스가 아니라 되돌아오기를 시도하는군요. 예,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맞았어요. 네. 부드럽게 맞으면서 분리가 거의 되지를 않았던 상황인데, 오히려 뭐 다음 공이 유리하게 득점이 된 거죠. 네. 이어지는 비껴치기. 네. 실수할 확률이 적었던
이충복 선수입니다. 여기서 에버리지를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충분히 뭐 베스트 세컨 그리고 코코리스와 차명종 선수 결과에 따라서 조 1위도 도전할 수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이충복 선수 다음 라운드 진출은 조금만 에버리지 끌어올려주면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죠. 옆돌리기로 또 한 번 득점. 네. 이 앞에서 한 2번 정도 내공이 이제 힘을 잃어서 길게 빠졌던 상황이었는데 무난하게 이번에는 득점이 되었습니다. 이충복 선수가요 지금 10이닝째 전반전 공타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현재 9이닝 연속 득점 이닝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장타가 좀 필요한 이충복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하이런은 넉점 2차례.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군요. 노란공 비껴치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우 까다로운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빨간 걸 살짝 끌어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당점을 내리고 빨간 공 절반 왼쪽. 정도의 두께, 너무 두껍게 끌면 키스기 때문에 절반 정도 두께에서 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네. 빠져나가지 못하네요. 일목적공을 끌어서 득점을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크는 두께 내에서 키스를 제거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많은 고민을 했던 상황이죠. 그렇군요. 경기장에 지금 인파들이 좀 많아지면서 네. 내부의 기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연신 땀을 훔치면서 경기하고 있는 이충복 선수고요. 코코리스의 뱅크샷입니다. 네, 지금은 정확한 득점. 테이블 상황이 어제는 3뱅크가 조금 짧았던 느낌인데 오늘은 거의 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연속되는 뱅크샷. 네. 회전을 전혀 쓰지 않고 그대로 입사각 반사각대로 밀어 넣었던 온뱅크 샷이었습니다. 길게 노리는 바깥 돌리기. 지금도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이 풀리질 않는 코코리스예요. 네. 이목적공이랑 부티진이 득점 위주의 경기를 하다 보면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목적공을 맞고 내 공이 이제 이목적공과 멀어지면 다음 공이 쉽게 쓰기가 힘들거든요. 득점 위주의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다음 공들이 계속 반복해서 어려워지네요. 자 여기서 바운딩 키스. 예, 모처럼 이제 깡총 뛰는 몸을 좀 써봤습니다만 조금 짜증스러운 모습이죠. 예. 이 스트로크에는 좀 자신이 있는 선수예요. 내가 이걸 못 밀어다는 이런 약간의 짜증이 섞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좀 맞아라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스트로크 품질이 매우 좋은 선수라서 저 정도의 이제 바운딩은 충분히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점에 먼저 도착해 있는 이충복 선수. 자, 옆돌리기. 자 노란 공이 수상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제 집중력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방심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상대가 몸이 풀리면 이충무 선수에게 좋은 공이 오지 않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에버리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력을 더 끌어올려서 상대가 몸이 풀리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10이닝 만에 지금 첫 공타를 기록하게 된 이충복 선수. 현재까지 1.5 에버리지인데요. 일목적공의 키스가 이목적공과 단쿠션 사이로 충분히 빠질 여력이 있죠. 그 안에서 득점하는 것도 충분하고요. 이 두께를 놓치네요. 맞았는데요. 야, 지금 행운의 득점. 네. 뭔가 집중력이나 컨디션이 안 좋은 건 분명해요. 저 정도의 이제 이 정상급의 선수들이 저 정도의 라인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 키스를 내고 마네요. 득점은 되었지만 다음 공이 뭐 원하는 대로 득점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다음 공이 항상 어렵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고 회전력을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살려야 됩니다. 지금은 거기다가 역방향이 이 바운딩을 이 바운딩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요? 평소에 스트로크는 정말 자신이 있는 선수 같아요. 저 넓은 공간을 밀어서 바운딩을 해결하겠다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뭐 비슷하게도 가지 못했네요. 제스처들이 조금은 많아지는 것으로 봐서는 코코리스가 지금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정교한 키스 제거를 잘 했는데요. 자, 내공이 어디까지 올라오나요? 빠지면서 득점까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 손을 한번 들었거든요. 키스가 본인 생각보다 조금 더 위험하게 빠졌다는 거죠. 키스를 이제 얇게 바깥쪽으로 빼려는 의도를 가졌는데 실수로 안으로 들어온 건지 더 넉넉하게 안쪽으로 빼려고 했는데 가까스로 빠진 건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만이 알죠. 원뱅크 걸어치기로 다시 짧게 공략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를 잡고 끝내버릴 수만 있다면 이충복 선수는 꽤나 확률이 높아져요. 자, 내공이 회전력을 최대한 부여해서 스핀을 걸어놓고 내공이 두께를 좀 쓰더라도 길게 떨어지도록 만드는 배치죠. 좋습니다. 석점. 빨간 공도 이제 원하는 대로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얇은 두께에서 자신 있게 부드럽게 칠 필요가 없는 공입니다. 전혀 부드럽게 치면 오히려 좋지 않아요. 강하게 들어가죠. 좋습니다. 저렇게 이목적 공이 코너에 붙어 있을 때는 절대 부드럽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그렇지만 너무 강하게 정통으로 맞으면서 다음 공이 어려워졌네요. 내 얘기를 듣고 더 세게 친 게 아닌가요? 저 정도 조금 더 부드럽게 치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그렇지만 이제 이목적 공이 붙어 있을 때는 좀 시원하게 치는 게 정석입니다. 자, 이충복 선수도 스트로크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빨간 공을 끌어서 되도록이로 들어가는 그런 당점인데요. 낮은 당점으로 부드럽게 최대한 천천히 끌려야 됩니다. 부족했죠. 이 제가 사실은 표현을 잘못했어요. 저렇게 끈다는 의식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끌게 되면 원쿠션에서 되돌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 저게 안 돼요. 오른쪽 회전을 최대한 많이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당점을 낮추지 않으면 이제 분리가 안 되고 가장 낮으면서 오른쪽 회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당점 위치를 찾아내야 되죠. 얇은 두께로 키스 잘 뺐고요.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에버리지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코코리스 선수는. 코코리스가 이제 1점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충복 선수가 1.6대 에버리지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점 후반 2.0 가까이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옆돌리기. 연속 득점. 이어지는 옆돌리기입니다. 자, 일목적구가 내공이 시차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분명히 코코리스 선수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요.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로 갔어요. 두꺼운데요. 살짝 두꺼운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네. 네. 이런 실수 항상 이충복 선수는 뭐 짧게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득점이 되지 못할 때 저렇게 분리각이 생각보다 커져서 길게 빠뜨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딱딱함들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후반에 나타나는 저런 잔실수, 네. 저런 것들이 사실 이제 체력에서 오는 거거든요. 집중력. 저 코앞에 있는 공에 대해서 이충복 선수가 다시 쳤을 때 놓칠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거의 없거든요. 코코리스 선수도 지금 일적구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건 본인이 원하는 뭐 두께라든지 당점이 잘 구사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스트로크의 리듬이 맞지 않아요. 지금 반복해서 일목적공이 1차적인 키스거든요. 네. 원쿠션 이후에 투쓰리 이후에 이적구랑 키스가 날 수 있는데 저런 1차적인 키스들을 두세 번 반복해서 낸다는 것은 지금 뭐 스트로크의 리듬 뭐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거죠. 자, 또 짧아요. 분리가 또 크죠. 지금 스트로크 이제 부드러움이 점점 더 떨어지고 집중력을 약간은 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충복 선수 6점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6점 또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코코리스. 옆돌리기. 일목적공의 처리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득점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짧게 감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가 좀 쉽지는 않고 여지는 있는데 왼쪽으로 강하게 칠 수도 있고요. 일단 오른쪽을 보는 게 키스가 없는 거죠. 키스는 뭐 양쪽 다 없을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치는 게 힘을 조금 덜 쓸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부드러운 힘으로 구사할 수 있는 공을 초이스를 하게 되죠. 네, 그쪽으로 성공을 하는군요. 자, 일목적공의 타이밍이 중요한 공입니다. 두껍게 치면서도 한 번 더 내려오는 키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아내야 되죠. 여기서 들어가고
완전히 길게 구사를 한 득점입니다. 네, 좋아요. 에버리지 1.0을 넘어가고 있죠. 상대 선수가 기다리면 반드시 본인의 에버리지를 언젠가는 회복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기회가 첫 번째 가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공을 이제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본인이 이제 감각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득점은 무난하게 됐고요. 무난하게 되는데 좀 강해요. 네. 이 선수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오늘 이번 시합의 컨디션의 문제든지 아니면 뭐 평소 연습의 문제든지 이 공을 모를 선수가 아닌데 예, 강하죠 지금. 일목적공 완벽하게 떨어뜨렸지만 이목적공과 내공이 저렇게 분리가 많이 되면 다음 공이 선택의 여지 폭이 줄어들거든요. 좁은 틈으로 공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감각이 조금씩 올라오는 듯 보입니다. 네. 5연속 득점. 올라오고 있어요. 코크리스 선수도 전혀 포기할 수가 없죠. 이 조는 지금 3명이 다 1승 1패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조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에버리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잠시 또 이제 집중력을 잃었던 모습도 있었는데 바로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껴치기 대회전 돌아서 올라오는 득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격 자체가 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6점 차가 됐고요. (34대 28) 바깥 돌리기. 오. 야, 지금 거의 노홍철 씨 같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한방 같은 밀어치기는 이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장타를 기록하면 6점 중장타를 기록하면서 조금 더 거칠게 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부드럽게 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낮은 닭점이 잘 먹지 않고 살짝 밀렸는데 예. 감정의 표현이 솔직하고 재밌어요. 저런 모습. 상대의 집중력이 올라오면 이충복 선수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좀 오래 앉아 있고 이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죠. 분리가 되지 않아요. 낮은 당점으로 지금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 공인데 저런 공이 다 딱딱함으로 인해서 내 공이 분리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왼손잡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네, 코크리스 선수 이번 공을 득점하면 자, 두콘 두께에서 내 공을 충분히 회전을 살렸나요? 살렸네요. 네. 다시 간격은 6점 차. 전반전에 이제 0.5의 경기력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이 상대가 이렇게 기다려주면 점점 꿈과 희망이 생기거든요. 그런 꿈과 희망이 이 선수에게는 또 집중력의 이제 증가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공 들어가면 코크리스도 나란히 30점대 진입인데요. 자, 여기서의 키스 잘 맞으면서 득점. 네, 찾아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의 컨트롤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올라오는 키스가 지금 매우 조심했던 공이거든요. 지금
35대 30 이제 5점 차까지 추격을 허용하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조금 강하고 시원하게 들어가겠죠. 네. 자, 이제 간격이 많이 좁아집니다. 한 손 안으로. 아, 감각이 많이 돌아왔고, 감각이 많이 돌아오다 보니까 다음 공의 포지션도 좀 자연스럽게 되는 성향이 있죠. 예. 지금도 세이프티를 약간은 의식을 해서 좀 자신 있게 친 거거든요. 근데 집중력이 올라오니까 득점이 되어버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포지션까지 되는. 야, 이충호 선수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자, 두께 컨트롤까지도 되면서 되고 있죠 예, 지금. 이제 넉 점 차로 좁힙니다. 자, 이적구를 맞는 상황도 괜찮고요 지금. 표정이 좀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네네. 자, 흰공 옆돌리기도 흰공 바깥 돌리기도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일목적공의 방향성이 매우 난해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간 공을 시도하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속도를 과감하게 살려야 돼요. 당점을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를 과감하게 살려서 득점 위주의 공격이. 야, 여기서 네. 이거 뭐 들어갔으면 이주모 선수 정말 위험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걸 득점 못하네요. 지금 이 정도 집중력으로 사실은 득점 못할 공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흐름이 살아나는 과정에서는 득점 될 법한 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목적공의 위치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연습에 되어 있는 보통 20이라고 표현하는 코너 라인에 걸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공들은 그렇게 짧게 빠뜨릴 만한 공이 아닌데. 이충모 선수 모든 공이 다 딱딱해요 지금. 아쉽게. 야. 최근 네이닝에서 3번의 공타 1점밖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1, 2, 3 이후에 회전력이 전혀 부과가 되지 않았죠. 일목적공의 두께를 충분히 쓰면서 내공의 회전이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라인인데 회전이 전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가 이렇게 또 접점이 되나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충보 선수가 코쿠리 선수에게 이기지 못하면 코쿠리 선수가 1승, 차민 선수가 또 1승이거든요. 그렇죠. 이충복 선수는 여기서 지면 탈락이에요. 네. 예. 탈락이고 그리고 코쿠리 선수는 야, 차민정 선수와 여기서의 키스. 차민정 선수와의 경기에서 더 큰 동기부여를 가지게 되거든요. 기세는 확실히 이제 코코리스 쪽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부 선수가 좀 좋은 에버리지로 이기면서 코쿠리 선수의 기세를 살짝 꺾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쉽지 않네요. 지금은 모처럼 만에 득점이 됐고요. 네, 이목적공의 위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바깥 돌리기. 괜찮아요? 자, 다음 공의 배치를 생각해서 옆 돌리기 들어가지 않고 바깥 돌리기 들어갔는데 까다롭게 섰어요. 노란 공을 지금 비켜치기로 짧게 들어가나요 지금? 키스를 제거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 공을 안 굴렸어요. 네. 그러면서 내공이 먼저 진입. 짧게 득점됩니다. 네, 공 잘 읽어냈어요. 네. 지금 일목적공이 이목적공으로 가는 키스가 예상되는 공인데 예. 이 지금 득점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얇은 두께로 득점의 확률도 높이고 키스의 확률도 위험성도 제거하고 좋은 초이스를 읽어냈죠. 여기서 끝내면 이충복 선수 충분히 괜찮아요. 길게 돌리는 옆 돌리기가 됐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나머지 한 점. 브릿지가 잘 안 나오는데요. 네. 되도록이를 한번 봤는데 브릿지의 모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빨간 본인의 공 컨트롤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입니다. 안으로 돌리기 길게 답은 나와 있고 키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교함만이 필요한 공이죠. 시원하게 들어갔고요. 이충복 이번 이닝 5점을 해결합니다. 잘 해냈어요. 네, 코코리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얄미울 수 있겠는데요. 정말 힘들게 정말 기적같이 다 쫓아갔는데 예. 쫓아오자마자 한 큐에 끝내버리네요. 필요했던 점수를 한 번에 뽑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이 26이닝에서 40점을 채웠다라는 점은 이충복 선수로서는 충분히 네. 고무적이고요. 이렇게 되면 1.538이 되고 1.6 정도의 에버리지가 이제 큐라운드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8점이 필요한 코코리스 선수의 이퀄라이징 이닝입니다. 긴장을 하는군요. 지금 빨간 공이 단축에 2번 맞고 올라갔어요. 네. 공략을 완전히 잘못했죠. 거의 뭐 추천할 만한 공이 없습니다. 흰공 온뱅크 짧게 구사를 할 수도 있는 공인데요. 어떤 초이스를 할지 눈에 공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 공격만 하면 되는 후구의 코코리스인데요. 정말 이거는 걸어치기는 힘들고요. 비키치기로 들어가는데요. 네, 모자라죠. 네,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네. 자,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최종 점수는 40대 33이 됐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두 번째 경기 1.5 가까운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가 끝이 났고요. 같은 조에 있는 차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결과죠. 차민 선수는 이제 코코리 선수와 경기를 좀 이따 할 건데 비기기만 하더라도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후반전 한때 조금 난조를 겪으면서 에버리지가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충복 선수 충분히 기대할 법한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어요. 이제 본인의 에버리지를 지금 확인을 하는 고개의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1.638로 두 경기를 마치는 이충복 선수, 차명종 선수는 첫 경기 1.904에서 이제 코코리스 선수와의 또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자, 우리 선수 두 명이 한 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다른데 지금 Q라운드 PQ나 PPQ에서는 2위 중에서 상위 랭크가 되는데 지금 이제 Q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의 기록들이 2.0 이상이 네. 육박하는 선수들이 좀 몇 명이 있어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펼쳐지는 경기 허일영 해설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